오늘은 인간과 유인원이 공통 조상을 가진다는 진화론적 관점에 대해 이를 반박하려는 일부 창조론자들의 주장들을 과학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이는 단지 종교와 과학의 대립이 아니라 과학적 증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해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창조론자들이 자주 제기하는 반론 중 하나는 중간 화석의 부재입니다. 인간과 유인원 사이의 진화 과정을 보여주는 명확한 중간 단계 화석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또 하나는 복잡성의 비약입니다. 인간의 뇌와 언어 능력, 직립 보행 같은 복잡한 특성이 점진적인 진화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유전적 차이를 지적하며 인간과 침팬지의 유전자가 98.8% 일치한다 하더라도 남은 1.2%의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이러한 주장들이 과학적으로 타당한지를 하나씩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선 중간 화석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인류의 진화 과정을 보여주는 화석들은 매우 풍부하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아르디피테쿠스 라미두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호모 하빌리스, 호모 에렉투스 등은 시대순으로 배열되며 인류 진화의 흐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특히 루시로 알려진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직립 보행과 유인 원적 특성을 동시에 지닌 대표적인 중간 단계 화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모든 중간 단계 화석이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화석은 아주 특별한 조건에서만 형성되며 대부분의 생물은 죽은 뒤 분해되어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발견된 화석들만으로도 인류 진화의 큰 그림을 그리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과학계의 평가입니다. 복잡성의 비약에 대해서는 진화 과정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간의 뇌는 한순간에 복잡하게 된 것이 아니라 수백만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변화해왔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뇌 용량은 약 400에서 500cc였고 호모 하빌리스는 600에서 700cc, 호모 에렉투스는 900에서 1100cc, 현대 인간은 약 1400cc로 증가해왔습니다. 이러한 점진적인 변화는 화석 기록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어 능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고도로 발달한 언어는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원시적인 의사소통 형태에서 출발하여 점차 발달해온 것입니다. 실제로 침팬지나 보노보는 수화나 기호를 통해 수백 개의 단어를 익히고 간단한 문법 구조도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언어의 기초 능력이 공통 조상으로부터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립 보행의 진화 또한 화석 자료를 통해 잘 설명됩니다. 700만 년 전의 사헬란트로푸스 차덴시스는 이미 부분적으로 직립 보행을 했고 440만 년 전의 아르디피테쿠스는 나무와 지면을 오가며 생활했습니다. 이후 320만 년 전의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완전한 직립 보행을 했지만 여전히 나무 타기에 적합한 긴 팔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는 직립 보행이 점진적으로 진화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유전적 차이에 대한 주장도 과학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과 침팬지의 DNA가 98.8% 일치한다는 사실은 생물학적으로 매우 높은 유사성을 의미합니다. 남은 1.2%의 차이가 크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약 600만 년이라는 독립적인 진화의 시간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예상보다 작은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유전자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것이 언제, 어디서, 얼마나 발현되는가에 따라 생물의 형질이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분자 생물학의 연구는 이러한 점에서 더욱 강력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다른 영장류의 유전자를 비교해보면 침팬지와 보노보가 인간과 가장 가깝고 그 다음이 고릴라, 오랑우탄, 긴팔원숭이 순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형태학적 유사성과 화석 증거에 기반해 추정한 진화 계통도와 완벽하게 일치하며 독립적 창조가 아닌 공통 조상을 가정할 때만 설명 가능한 현상입니다. 염색체 연구에서도 진화의 흔적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인간은 23쌍, 다른 대형 유인원들은 24쌍의 염색체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인간의 이번 염색체가 사실상 두 개의 염색체가 융합된 형태라는 사실로 설명됩니다. 실제로 그 융합 지점에는 텔로미어와 센트로미어의 흔적이 남아있어 두 염색체가 하나로 결합되었음을 입증합니다. 발생학적 관점에서도 유사성이 뚜렷합니다. 모든 척추동물, 특히 영장류의 배아는 초기 발생 단계에서 거의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공통 조상으로부터 유전된 발생 프로그램이 오늘날까지 보존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지리적 분포 역시 주목할 만한 근거입니다. 인류와 가장 가까운 유인원들은 모두 아프리카에 서식하고 있으며 가장 오래된 인류 화석들 또한 아프리카에서 발견됩니다. 만약 인간이 독립적으로 창조되었다면 세계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났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특정 지역, 특히 아프리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생화학적으로도 흥미로운 사실들이 발견됩니다. 인간과 다른 영장류는 공통적으로 비타민C를 합성하지 못하는데 이는 같은 유전자의 같은 부위에서 발생한 동일한 돌연변이 때문입니다. 이는 공통 조상을 공유하지 않고서는 설명되기 어려운 현상입니다.
면역학적 측면에서도 유사성이 두드러집니다. 인간과 침팬지는 많은 질병에 대해 유사한 면역 반응을 보이며 특히 HIV1은 침팬지의 SIV에서 HIV2는 원숭이 SIV에서 유래되었다는 사실은 생리적 유사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행동학적 연구 또한 많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침팬지와 보노보는 도구 사용, 사회적 학습, 감정 표현, 자기 인식 등에서 인간과 유사한 행동을 보이며 특히 보노보는 평화적 갈등 해결 방식이나 성적 행동을 통한 사회적 결속 등에서 인간과 놀라운 유사성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다양한 과학 분야에서 수렴적으로 나타나는 증거들은 인간과 유인원이 공통 조상을 공유한다는 이론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화석학, 유전학, 분자생물학, 발생학, 생화학, 면역학, 행동학 등 모든 분야에서 동일한 결론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은 이 이론의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과학은 절대적인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현재까지 축적된 모든 과학적 증거는 인간과 유인원이 공통 조상에서 유래했음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는 인간의 고유한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자연의 일부로서 생명의 역사 안에서 독특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과학의 핵심은 신념이 아닌 증거에 기반한 판단입니다. 인간과 유인원의 공통 조상설은 검증 가능한 관찰과 논리적 해석을 통해 성립된 이론이며 끊임없이 새롭게 발견되는 증거들에 의해 더욱 강하게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물론 과학 이론은 언제든 새로운 증거에 따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모든 증거가 일관되게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면 그것은 매우 신뢰할 만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과 유인원의 공통 조상설이 바로 그러한 과학적 설명 중 하나입니다.